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지만 실제 행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미 압박 차원에서 핵실험의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올해 초 3번 갱도 복구 정황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포착되면서 핵실험장 폐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3월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5월부터는 3번 갱도 복구가 마무리 단계로 1, 2주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실험 추정 시점으로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전후, 4월 인민군 창건기념일,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과 6월 노동당 전원회의 등이 연계됐었고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계기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전술 핵무기 완성을 위한 소형화와 경량화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은 기술적 필요보다는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고민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동력으로 협상을 하느냐 그 고민에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핵실험으로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아예 판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미한 당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특히 핵 추진 항모와 전략 폭격기 배치 등 군사적 압박을 크게 높인 점 등이 북한에게 핵실험 도발 시점을 고민하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북한의 전화기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협력적인 모습이 더 공고해지고 있으니까 과연 북한이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얻을 게 뭐냐는 이제 셈법이죠.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당면 목표인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드는 현 상황에서 핵실험을 단행하려는 분명한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추이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ICBM 발사를 해서 3월 24일 모라토리움을 깼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이제 더는 북한 비핵화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 행위로서 좀 더 비중을 싣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최근 풍계리 4번 갱도에서 모종의 건설 활동이 관측된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이후에도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패를 주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주변 도로 정비 등의 움직임은 연쇄적인 핵실험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17일 한국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4번 갱도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4번 갱도를 재개방하는 데 2달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북한의 최근 활동은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라면서 북한이 3번 갱도 복원을 마무리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데 이어 4번 갱도에서도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전술핵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핵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핵무기 준비 태세 강화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악용되는 믹서를 더 제재해야 한다고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사이버 제재는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 속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7일 VOA에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미국의 최근 잇따른 제재와 관련해 첨단 금융기술 남용을 겨냥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 재분배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반복해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에 활용하는 이른바 믹서를 추적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something that the U.S. government can continue to do is to target any illicit actor or any actors that are using certain technologies or providing technologies that North Korean cybercriminals are exploiting, and cryptocurrency mixers are one of them. There should be more targeting of cryptocurrency mixers. 바틀렛 연구원은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 금융기관과 유사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정보 수집과 교환, 법 집행 부분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움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주는 믹서 담당 업체 블렌더를 제재하는 등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겨냥한 잇따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경우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일찌감치 지정됐지만 미중 미러 갈등 심화 등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Clearly, you would prefer to be contained in a resolution so that it would apply to all UN member states. But that route right now is facing a lot of difficulties because of geopolitical problems.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사이버 관련 제재가 포함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더해 암호화폐가 다른 불법 확산 금융과 비교해 성격 규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 시작이 좋은 대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사실상 거래하지 않는 북한 측을 제재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담은 내용의 이른바 오토 원비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처리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고문을 받아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의 사망 5주기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원비어 씨의 부모는 사악한 독재 정권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미국 의회의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고문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송환되고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상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원비어 사망 5주기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공화당의 로포트먼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지난해 6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제방송처 USAGM에 향후 5년 동안 연간 $10,000,000의 예산을 지원해 대북방송을 증대하고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방송처에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방송 증대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디지털, 비디지털 수단 등 인터넷 자유도구와 기술, 또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원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포트먼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북한 내 정보 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 North Koreans aren't getting the truth because information is censored.
So it's very important to get whatever real news you can into the country. When that happens, what you find out is that people leave North Korea and then work against the regime. But so many people don't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17일 VOA에 미국 상원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사악한 독재 정권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통과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원비어의 죽음을 기리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의회는 약 3년 전 원비어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법을 제정해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주의를 유지해 북한은 11년째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1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2020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자금 세탁을 비롯해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비롯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이 북한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조기에 격추할 수 있는 해상 요격기 생산을 위한 제작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상 요격기 SM-3 인터셉터 생산업체로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시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8억 6,700만 달러 상당의 해상 요격기를 생산 배치해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파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공격 등에 대비해 추진 단계와 비행 단계, 진입 단계 등에서 지상, 해상 배치 요격기를 활용해 다층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ICBM 발사 시 지상 요격기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해상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해상 요격기를 활용해 격추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